한여름에도 집에서 양말을 신고 생활한다는 분. 그런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끝 발끝 여기저기 저리고. 안녕하세요. 삼거리TV의 정동준 한약사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정해진 순리인데요. 오늘은 노화를 방지하는 생약 팔미지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팔미지왕안은 숙지향, 복령, 택사, 산수유, 산양, 목단피, 부자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리지왕안에 부자 6개가 들어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냉수 샤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온수 샤워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죠. 땀에 젖고 잡다한 외부 물질에 오염된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저는 팔미와 육미로 얘기하는데요. 워낙 몸에 열이 많아서 한겨울에도 냉수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여름에도 꼭 온수로 샤워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육미는 냉수 샤워, 팔미는 온수 샤워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팔미와 육미는 보약이면서 치료약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거죠. 팔미는 우선 한겨울에도 몸에 열이 많아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는다는 분들은 드실 일이 없습니다. 부자와 육계, 특히 부자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드시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얼굴이 벌개지기도 하고요. 가슴도 답답할 수 있고요. 팔미는 손발이 찬데 특히 발이 차면서 한여름에도 집에서 양말을 신고 생활한다는 분. 그런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끝 발끝 여기저기 저리고 날이 추워지면 더 심해지고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관절 불편하신 분으로 허리 힘도 약하고 움직임도 느릿하고 치아도 힘이 없어서 음식 씹기 힘들고 눈도 침침하고 소변 힘도 없고 대변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 오래 앉아 있게 되고 피부도 많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분들이 팔미를 드시면 대체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육미는 실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분입니다. 여름보단 겨울 좋아하시고 땀도 흘리시는 편이고 식사도 잘하지만 워낙 활동량이 많거나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로서 계속해서 미네랄의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이런 중에 치아도 예전 같지 않고 시력도 침침해지고 관절도 뻑뻑해지는 것 같아서 기름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두뇌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고 수면 시 땀도 많이 흘리는 것 같고 손발이 뜨끈뜨끈한데 낭습, 즉 사타구니 쪽이 땀으로 젖고 성욕이나 성기능도 떨어지고 이럴 때 육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밥 잘 먹는 아이가 키가 안 클 때 성장 보약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냉수, 온수 샤워를 예로 든 이유는 목적은 같은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죠. 이럴 수 있죠. 항상 냉수 샤워만 한 열이 많은 분이 감기든 몸살이든 걸려서 골골한데 냉수 샤워를 하려 하실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는 살면서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후에는 몸 상태가 변하게 되어 있죠.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지왕은 철분도 들어있지만 다당류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복령은 균체인데요. 위장에 과다한 수분을 배출해줘서 소화 기능을 올려주고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 안정의 효능도 있습니다. 산약은 마라고도 하는데요. 체력 증진 외에 기관지와 위의 점막을 튼튼히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점막은 인체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때문에 점막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인체 세포의 세포막이 건강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택사는 인지노탕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질 개선 작용도 있고 인체 노폐물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 준다고 했었죠. 산수유는 공진단 아시죠? 공진단에 산수유가 들어가는데요. 산수유는 간과 신장 기능을 올려주니 스태미너 향상에 매우 좋습니다. 목단피는 어혈을 없애주는데요. 혈관 점막이 살아나니 약물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팔미에 추가되는 부자는 온몸에 열 에너지를 분산시켜주고 육계는 특별히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서 말초 혈관을 확장해줍니다. 팔미와 육미는
오래도록 두고 복용하는 비타민 C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약의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거죠.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곳이 저희의 뇌라고 할 수 있고요. 뇌의 노화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산화라는 건 혈관 내벽의 손상과 더불어 장기적인 어혈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를 의미하거든요. 혈액의 순환과 어혈은 인체의 점막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피부에서부터 모발, 한방에서 노화와 가장 연관이 깊은 장기가 신장이잖아요. 신장은 하루 거쳐가는 혈액량이 가장 많거든요. 노폐물 대사도 해야지, 적혈구도 만들어야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육리와 팔미가 합니다. 근육도 관절도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지죠. 근육과 관절의 노화에도 효과가 있어요. 잇몸 건강에도 활용해요. 잇몸은 치아가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잇몸은 신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잇몸과 치아가 연결되는 신경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아요. 팔미와 육미를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은 장기적으로 드시는 걸 권하는데요. 신통소염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리통의 원인은 방치하고 통증에만 집중하는 대증치료예요. 다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고 오래가는 진통소염제만 찾게 되죠. 육미와 팔미는 아랫배의 순환을 도와주고 어혈을 제거하여 혈류의 압력을 완화하고 철분은 공급해주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리통 있으신 분들은 일상에서의 혈류의 흐름을 막는 타이트한 옷이나 차가운 카페인 음료, 장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공식품들을 멀리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인체는 노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자연은 팔미와 육미라는 한약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팔미를 추천하고요. 젊고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육미와 팔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약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분비 능력이 퇴화되는데요.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늙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호르몬의 감소는 과체중과 면역체계 교란, 성욕감퇴, 주름살, 암, 인슐린 내성, 근육량 감소, 수면장애 등의 노화 현상을 가져오는데요. 육미와 팔미 두 생약은 호르몬을 주관하는 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지금까지 육미제왕과 팔미제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